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질 박유정 보건교사입니다. 오늘은 물놀이 활동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물놀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날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으로 물놀이를 떠난 날이었습니다. 물놀이 전 준비 운동도 철저히 했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친구들과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 이들 중 일부가 실종되어 해양구조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알고 보니 학생들이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했던 시간은 해질녘 무렵. 시야가 어두워 주변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 한 학생이 물속에서 슬리퍼를 잃어버렸고 그걸 찾기 위해 무리하게 수영하던 중 바다에 빠져버렸다는데요. 이를 본 몇몇 친구들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 바닷속에 들어갔다 함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남은 친구들의 구조 요청으로 큰 피해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데요. 이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물놀이 사고. 그렇다면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물놀이 전 날씨, 물의 깊이와 온도, 물 흐름의 빠르기, 바닥의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튜브에 바람이 꽉 찼는지, 새는 곳은 없는지, 구명조끼가 망가지지 않은 것인지, 안전장비의 이상 여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해수욕장의 경우 너울성 파도, 이한류, 연안류에 휩쓸려 갈 수 있으므로 물놀이 전 구명조끼 및 튜브를 비롯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경우 한쪽 팔을 최대한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 후 구조될 때까지 몸에 힘을 빼고 최대한 오래 물에 떠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물놀이 활동, 안전수칙과 함께 했을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오후, 다음 날에 있는 수영 수행 평가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윤수. 연습을 마치고 수영장 밖으로 향하는데 그 순간 야 윤수야, 야 일어나 보라고. 과연 윤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을 하는 윤수. 왜? 내일 수행평가인데 수행 연습은 좀 했냐? 오, 그럭저럭? 내일 수행평가 잘 볼 수 있겠어? 내가 그럭저럭 하는 건 다른 애들을 보면서야. 됐나 본데. 야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깊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윤수에게 물에 뜨는 것을 던져주는 시연. 진짜 미안. 연습하고 가자. 키에 맞는 높이에서 다시 한번 수영 연습을 마친 윤수. 연습을 마치고 함께 수영장 밖으로 나왔는데 나 이스 FP. 바로 그때 갑자기 쓰러진 윤수. 야 윤수야. 야 너 왜 그래? 야. 윤수가 쓰러진 건 야 윤수야. 다름 아닌 마른 익사의 야! 전조 증상 때문. 일어나봐. 저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야. 마른 익사란 윤수야 일어나봐. 물속에 있을 때 흘러 들어간 적은 윤수야! 양의 물이 폐에 차서 질식하게 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시연이가 윤수를 깊은 물에 빠뜨렸던 그때 윤수는 무의식적으로 물을 들이켜 폐에 물이 찼던 것이었다. 마른 익사의 전조 증상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48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세가 바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증상이 나타나자 시연이가 알아채고 대처를 한 것이다. 신고 좀 해주세요. 윤수야. 마른 익사의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 계속되는 마른 기침,
그리고 호흡 곤란이 있다. 물에 빠진 후 물 밖에서도 야, 너 왜 호흡에 그래? 어려움이 있다면 환자 본인이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야.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상태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수야! 마른 익사는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현상이다. 때문에 마른 익사가 의심된다면 빠르게 응급실로 가야 한다. 마른 익사로 이어질 수 있는 장난과 자신의 피에 맞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주의해요. 난 지옥에서 온 루시퍼. 안녕하세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이정일입니다. 오늘도 험난한 토크가 예상되는군. 문제를 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내가 언제 제일 바쁠까? 재난을 몰고 오는 루시퍼라면 여름이 제일 바쁘지 않을까요? 역시 전문가라 눈치가 빠르군. 덕분에 저희도 바쁜 계절이거든요. 좋아. 일단 태풍, 호우로 시작해볼까? 자, 어떡할 텐가? 태풍, 호우가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재난정보에 귀 기울이세요. 비상용품인 플래시, 비상식량, 보조 배터리 등은 미리 준비합니다. 난 노린 것만 누릴 건데? 위험지역에 있거나 상습 침수 지역에 산다면 대피장소, 비상 연락망을 꼭 확인하세요. 재난 대피는 안 할 거야? 집중으로 대피해야 할 상황이라면 무조건 높은 곳을 기억하세요. 산 계곡이라면 급경사면을 피해 높은 곳으로 피하고 강이나 바닷가라면 물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으로 피합니다. 요즘 누가 사내가? 핫플레이스는 지하에 다 있는데. 지하 공간,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즉시 대피하세요. 대피 시 장화는 금물, 신발이 없으면 맨발로, 이동할 땐 물살에 주의하며 난간 등을 잡고 이동합니다. 차량같이 잠기면 어떡할 수 있겠어? 승용차에 있는데 침수된다면 썬루프와 머리 받침대를 꼭 기억하세요. 차문이 안 열리면 썬루프로 탈출, 창문이 안 열리면 머리 받침대로 깨고 탈출. 그래도 탈출이 어렵다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탈출하세요. 안팎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면 문이 열릴 수 있어요. 이때 나오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쉬고 탈출 후에는 신속히 침수 지역을 벗어납니다. 낙뢰도 있거든. 낙뢰가 예보됐다면 외출을 삼가고 전기 제품 플러그를 뽑아 감전에 주의해요. 밖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우산, 낚싯대 등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해요. 산 위, 암벽, 키 큰 나무 아래는 위험합니다. 몸을 낮추고 평지로 이동, 물기 없고 움푹 파인 곳으로 피해요. 특히 번개치고 30초 이내 천둥이 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한 곳에서 30분 더 기다린 후 이동하세요. 맑은 날씨로도 너희를 데려올 수 있어. 폭염!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하면 책 넓은 모자, 물병을 꼭 챙깁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카페인 음료는 금지. 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등이 일어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음료를 마셔요. 치, 다음 톡에서 두고 보자고. 여름철 재난 미리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거스 뉴스 앵커 이도건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도시락 싸서 어디론가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하지만 이때 우리를 조용히 노리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선희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네, 저는 지금 인천의 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시민들이 즐겁게 김밥을 드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는 맛있어 보이는 김밥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따뜻한 날씨에 모여든 김밥 속 세균들이 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선선해서 에이 설마 상하겠어 라며 방심하기가 쉽죠. 하지만 급격히 올라가는 낮 기온과 더불어 햇볕 아래 둔 도시락은 단 2시간만 해도 식중독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조리 전과 음식 섭취 전에는 손을 씻고 고기나 해산물은 속까지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균들이 도시락에 집을 짓는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마침 시청자 한 분이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 상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펄펄 끓이면 세균이 죽을 텐데 그러면 먹어도 괜찮지 않나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이 끓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부 식중독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100도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아주 지독한 녀석들입니다. 이미 상한 냄새가 나거나 미끈거리는 음식은 끓여도 독소가 남아있어요. 안전을 위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려주시죠. 방금 막 두 번째 질문도 들어왔군요. 음식을 땅에 떨어뜨려도 3초를만 지키면 괜찮다는데 정말인가요? 땡! 절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균이 음식물로 옮겨지는 데는 단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고기 종류는 땅에 닿는 순간 바로 세균 비패가 됩니다. 3초 룰은 근거 없는 말이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미련 없이 포기하세요. 0.1초라니 세균들 속도가 순간이동 수준이네요. 오늘 전문가의 답변을 들으니 아끼다 병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아깝더라도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과감히 버리도록 할게요. 학교에서도 식사 전에는 꼭 손을 씻고 오래 방치된 음식은 버리고 집에서는 음식물의 냉장, 냉동 보관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고 가족들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몰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제곱미터당 5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인구 밀집 위험 수준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면서 서로의 몸을 압박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서로 압박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고를 다중 밀집 인파 사고라고 해요. 특히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모이는 운동회나 학교 축제, 급식실 등에서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멈춰 있을 때보다 이동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누군가가 인파들 팀에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 또한 균형을 잃은 채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군중 눈사태라고 합니다. 사고 위험 신호는 따로 없나요? 인구가 밀집되기 전에는 위험 신호가 오게 되는데요. 위험 신호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몸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밀릴 때, 군중이 움직이다가 느려질 때, 움직임이 자율성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옆 사람과 양 어깨 등 신체가 접촉되고 있다고 느껴질 땐 즉시 대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은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도록 해요. 하지만 꼭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나란히 줄을 서서 이동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반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나 계단은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이때는
반드시 우측 통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중 밀집 인파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생각하고 앞 사람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곳곳에 있는 비상구와 탈출 계단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벌어지기 마련이죠. 만약 다중 밀집 인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도 방향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몸을 맡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만약 그곳을 억지로 빠져나오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동선이 꼬여 넘어지거나 다치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동이 가능하다면 대각선 방향의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하여 탈출합니다. 둘째, 가슴 압박 사고에 대비하여 푹신한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팔짱을 껴서 숨을 쉴 수 있게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셋째, 선생님이나 교무실 안내방송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지시와 안내방송에 집중하여 통제에 따르는 자세가 중요해요. 넷째, 소지품이 떨어져도 줍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여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물건을 주우려 했다가 자칫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 구조 활동을 돕고 신속히 위치와 인원을 파악해 신고해야 하죠. 보건실에 연락을 취해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많은 인파들 사이에 쏠려 있거나 사고 상황 속에 있다면 ABC 행동 요령을 따라해 보세요. A. 암. 가슴 앞으로 팔을 모아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다리를 양옆으로 벌려 고정합니다. B. 백. 만약 자신이 팔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푹신한 가방 등 소지품으로 가슴을 보호하세요. C. 포지션. 만약 자신이 넘어졌다면 몸을 공처럼 동그랗게 말아 옆으로 웅크리는 자세를 취해 무릎을 올려 가슴과 배를 보호하고 손으로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일명 태아 자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전한 자세를 취해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하세요. 이때 고함과 비명을 지르는 것은 자제해야 하는데요. 산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호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함께 모여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즐겁게 노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안전에 유의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수칙과 행동 요령을 잘 숙지하여 즐겁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